그러니까 정확하게 4개월이 흘렀다. 지난 3월 3일 방송된 KBS 자연 다큐멘터리 동강이 시청자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동강이 지니고 있는 원시적 생명력이었다. 일곱 세에만 사는 얼음치가 산란탑을 쌓는 장면은 세계적인 특종이 되기도 했다. 방송이 나가자 각종 언론은 특별 취재팀을 파견했고 동강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기에 이르렀다. 영월댐 건설. 이미 확정돼 있던 댐 건설 계획이 여론에 의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다. 동강을 아끼는 사람들은 철야 시위를 하고 여론조사에서는 댐 건설 반대가 절대적으로 우세해졌다. 댐 건설을 추진하던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다. 그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강으로 모여들었다. 동강은 그 후 어떻게 됐을까? 맑은 햇살에 동강은 흘러 흐르는데 지난 5월 한 달 동안 동강을 찾은 관광객이 25만 명을 넘어섰다. 주말이면 7, 8천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드는데 그중 래프팅을 하러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정선에서부터 영월의 어라연까지 4군데 나루터에서부터 래프팅은 시작된다. 흐르는 물길 따라 동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은 래프팅이 유일한 방법이다. 정선과 평창, 영월, 3개군에 등록된 래프팅 업체는 모두 30개. 많을 때는 하루에 5, 600대의 래프팅 보트가 동강에 떠 있게 된다. 동강은 현재 관광시설이나 관광 안내인이 전혀 없는 상태다. 따라서 보트가 닿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내릴 수 있고 그렇게 내린 사람들이 취사를 하는 모습을 강변 여기저기서 쉽게 볼 수 있다. 영월댐이 건설되면 물속으로 사라질 동강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 동강을 찾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동강이 보호돼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강은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동강길 60km를 가는 동안 내내 만날 수 있는 것이 자갈톱이다. 강물을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들어놓은 자갈톱은 동강의 물새들이 사는 곳이다. 작년 이맘때 우리는 이곳 자갈톱에서 알을 품고 있는 흰목 물대새를 만날 수 있었다. 흰목 물대새는 3월부터 7월 사이에 자갈밭에다 알을 낳는데 둥지는 따로 만들지 않는다. 한꺼번에 서너 개씩 낳는 알은 색깔과 모양이 자갈과 너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렵다. 새들은 대체로 새끼에 대해 각별한 보호 본능을 갖고 있다. 사람이 접근할 때 어미 흰목 물대새는 금세 이상한 행동을 취했다. 마치 날개라도 부러진 양 휘청거리며 새끼가 있는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침입자의 시선을 새끼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 했다.
취재팀은 작년 바로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흰목 물대새 둥지를 찾아보기로 했다. 작년 그 장소에서 나흘 동안 반경 1km에 걸쳐 흰목 물대새를 찾아봤다. 하지만 흰목 물대새나 알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지금 5, 6월 달에는 흰목 물대새라든지 까짜토야 같은 물새들이 자갈톱에서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차량의 침입으로 인해서 번식을 하려고 들어왔던 새들이 번식을 하지 못하고 쫓겨간다든지 또 알을 갖다가 까고 있던 새들이 결국 방해를 받아서 알을 포기하고 딴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갈톱과 숲이 만나는 지점에 깝작도요가 살고 있다. 자갈 위에 알을 낳는 흰목 물대새와 달리 돌틈이나 나무 뿌리에 둥지를 짓는 깝작도요. 흰목 물대새는 떠났지만 깝작도요는 남았다. 일부는 떠나고 일부는 남은 동강 자갈톱의 요즘 모습이다. 자갈톱은 다양한 생명체들의 서식처다. 길옆 웅덩이에서는 산란철을 맞은 무당개구리의 짝짓기가 한창이다.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모양이다. 자갈톱에서 가까운 얕은 물가. 피라미 수컷이 화려한 혼인색을 띠고 암컷의 주위를 맴돈다. 피라미가 산란을 하는 곳에서는 수컷끼리 쫓고 쫓기는 장면이 쉽게 눈에 띈다. 자기 영역인 산란터를 지키기 위해 침입한 다른 수컷을 몰아내는 것이다. 산란기의 피라미 암컷은 좋은 산란터를 가진 수컷을 짝짓기 상대로 선택한다. 피라미의 산란은 4월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부화되어 물속을 오가는 치어들도 꽤 많이 눈에 띈다. 동강 유역 곳곳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바로 투망이다. 이렇게 잡힌 각종 물고기들은 대개 식당이나 민박집에서 매운탕 재료가 된다. 아이고. 많이 재미없고 보기 좋게. 피라미 암컷의 배를 살짝 눌러봤다. 풍성하게 쏟아지는 알들. 산란기의 암컷조차 사정없이 잡히고 있었다. 동강에 있어서 동굴은 자갈톱 못지않은 생태계의 보고다. 여기. 전 박쥐 종류가 틀려요. 저쪽 거요. 이쪽 거. 지금 이 안에 한 5마리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정에 있는 기름때는 1년 전에 박쥐가 매달려 있었던 흔적이다. 박쥐가 없으니 박쥐 배설물을 먹고 사는 등줄 굴로래기도 귀해졌다. 등줄 굴로래기마저 사라지고 없는 동굴. 박쥐 배설물엔 벌써부터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동굴이나 들어가 보면은 천장에 는 벽지가 가득 매달려 있어 그 바닥에는 둥지불노래가 워낙 많이 기어다니고 있어서 밤에 저희들이 발 들릴 곳조차 없었거든요. 심지어 함해굴에서는 한 3,000마리 정도를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동강이 많이 알려지면서 래프팅 인구들이 지나가다가 마구잡이로 출입하면서 박쥐를 채집해 가기도 하고. 올 6월에는 둥지를 떠나 이수하는 어린 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예. 지금 원하는 것 같은데 저게 얘가 튀어나오는데. 취재팀은 이수하던 중에 물에 빠진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예, 알고 있어요. 얘한테 지금 올라오려고 그러죠. 지우지? 솔새류의 어린 새끼였다. 두 마리만 나왔죠. 이거 죽었다. 예, 죽었어요. 거의 죽었어. 물 먹었어. 떨고 있는 새에게 입김으로 젖은 날개를 말려주고 다시 날 수 있도록 했다. 동강길 거의 끄트머리에 동강의 진주 어라연이 있다. 옛부터 어라연은 동강의 절경 중 제1경으로 불리어왔다. 어라연은 래프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들리는 코스다. 동강 주변의 많은 명소 중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어라연이다. 래프팅 관광객 말고도 동력선을 타고 단체 관광을 오는 경우도 많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얼음치의 산란 장면이 공개됐던 바로 그 장소가 어라연이다. 작년 이맘때 취재팀은 어라연 곳곳에서 얼음치 산란탑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2, 3m 간격으로 산란탑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올해 수중팀은 어라연 물속에서 얼음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얼음치의 자리를 피라미가 대신 차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물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얼음치가 산란 장소를 떠나서 지금 작년에는 여기가 산란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지금 산란한 흔적을 전혀 볼 수가 없고 상급수의 주종인 피라미만 지금 많이 지금 산란을 하고 있어요. 어라연의 명물 상서남. 어라연을 지나는 모든 배는 상서남을 지나게 돼 있다. 그곳에서 지나가는 모든 배와 사람들을 물까마귀가 만나고 있었다. 물까마귀 둥지에는 새끼가 3마리 들어 있었다. 3마리가 들어앉은 둥지에선 먹이 경쟁이 치열하다. 안전지대에서 밀려난 녀석에 대한 형제들의 행동. 생존 경쟁의 현장이다. 그리고
마침내 있는 힘껏 발버둥 쳐보지만 물살을 헤쳐나가기엔 다리나 날개에 힘이 달린다. 혼자 힘으로 물살을 헤쳐나오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 상선한 바위 틈새에 자리한 새둥지. 물까마귀에겐 그다지 특이한 선택이 아니다. 먹이가 풍부한 곳이면 벼랑이나 다리 밑도 마다하지 않는 습성 때문이다. 이제 둥지에는 새끼가 2마리 남았다. 살아남은 새끼들에겐 그만큼 먹이를 먹을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물까마귀는 깨끗한 계곡 시냇가에서 비교적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새다.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기 위한 둥지는 각종 풀과 이끼류를 가지고 두텁게 덮은 것인데 내부는 언제나 말라 있다. 물까마귀는 물에 사는 곤충들을 주로 잡아먹는다. 날돌의 유충을 비롯해서 딱정벌레나 파리도 즐기는 편이다. 상선한 만큼 둥지 틀기 좋은 장소도 드물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기 전 얘기.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는 사람들 등살에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 자갈톱에서 먹이를 찾지 못할 때면 흐르는 물이나 얕은 계류의 물속으로 들어가 먹이를 찾아서 잡아오기도 한다. 먹이를 찾기 바쁘게 부지런히 날라도 새끼들의 왕성한 식욕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새끼들이 벌써 어미새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물까마귀 둥지를 구경거리로 보며 즐기지만 물까마귀로선 달라진 환경이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새들은 속성상 알은 포기해도 쥐 몸으로 품어 부화한 새끼들은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다. 이제 어미로선 별다른 도리가 없다. 많이 먹여서 새끼들을 빨리 독립시켜야 이 불편한 곳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먹여야 할 새끼가 한 마리 줄었는데도 먹이를 찾는 일이 어미새에게 벅차 보인다. 먹이를 찾지 못해 30분이 넘도록 둥지에 못 가는 일도 많았다. 강들의 날돌의 유충은 깨끗한 수환경에서 생활하는데요. 그러한 수환경을 지탱해 주는 것은 다슬기가 도래끼에 있는 유기물질을 분해해줘서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슬기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슬기의 감소는 결국 날돌이나 강돌이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물까마귀의 먹이가 되는 날돌의 유충은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데 그런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다슬기다.
동강 어디를 가나 다슬기를 채취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요즘 들어 다슬기가 너무 많이 채취되고 있다. 다들 한 끼 식사용이라고 잡아가지만 모두 합치면 그 양이 만만치 않다. 심지어는 다슬기 통조림 공장에서 그물로 싹쓸이해 가기도 한다. 그런 방법으로 과연 얼마나 다슬기를 채취하게 되는지 실험해 보기로 했다. 일단 무거운 납 때문에 그물이 바닥에 닿게 된다. 그리고 동력을 이용해 배를 끌기 때문에 다슬기 외에도 치어들까지 그물에 걸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얼음치의 산란철에는 산란탑도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잠깐 동안 짧은 구간을 훑었을 뿐인데도 그물로 건져 올린 다슬기 양은 상당했다. 주변에 그 엑기스 내리는 그 간이 공장 하는 업자들이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그 모터 엔진 요즘 나오는 건 뭐 소음이 없다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밤에 무자비하게 그 그물망을 가지고 끌어 가지고 채취를 해 가는데 두 마리였던 물까마귀 새끼가 한 마리밖에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실종된 것인지 아니면 이소 과정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새끼는 바위 틈에서 발견됐다. 밤에 실수로 떨어졌다가 둥지로 오르는 도중에 죽은 듯했다. 새끼가 먹이를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자 무슨 영문인지 어미새는 먹이를 도로 가져가 버린다. 한동안 어미새는 먹이를 주러 오지 않았다. 새끼 물까마귀의 움직임이 종전과 달라지고 있었다. 이소 직전인 것이다. 새끼 물까마귀가 알에서 깨어 둥지를 떠날 때까지는 21일에서 23일이 걸린다. 새끼 물까마귀는 3m 아래 물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둥지 및 바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소 후에도 둥지와 멀지 않은 곳에서 2, 3일간 지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미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어미새는 한참 후에야 새끼가 이수한 것을 알게 됐다. 며칠 후면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할 테니 어미에게 얻어먹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세 마리에서 두 마리로,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물까마귀 새끼는 한 마리. 물까마귀 가족의 대는 가까스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동강의 초입에는 영월댐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즐비하다. 올해 3월 한국일보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응답자 중 67%가 영월댐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전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높아가는 가운데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댐 건설과 관련한 일체의 언급을 삼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30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와 공청회를 거친 후 오는 8월 말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수자원공사가 영월댐을 건설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의 물 부족 현상 때문이다. 다가올 2006년에 5억 톤, 2011년 11억 톤의 물 부족분을 보충할 방안으로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영월댐이 건설되면 약 7억 톤의 용수량이 확보된다고 한다. 영월댐 아닌 다른 대안을 현재로선 찾기 곤란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입장이다. 후보지도 없을 뿐더러 여러 소규모 댐으로 대체할 경우 공사 비용이 영월댐보다 3배나 더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댐 건설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동강의 입장에서 보면 수몰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 힘은 댐 건설을 반대하는 국민 여론에 있었다. 그 무형의 여론은 동강 관광객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다. 관광객, 그들이 결국은 동강을 구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곳 상류 지역은 관광객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다. 이것은 국내에서 유일한 비오리의 번식지다. 특히 둥지를 틀 수 있는 높은 절벽이 있고 새끼들이 먹이를 잡기에 용이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동강 전역에서 50쌍 정도가 번식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10쌍 정도밖에 관찰이 안 됐는데, 그러한 이유는 작년에 이 지역이 수렵이 허용됨으로써 많은 사냥꾼들에 의해서 비오리가 상당수가 포획되었고, 지금 천연기념물 327호 원앙. 주로 산간계곡에 서식하며 주위의 나무구멍에 둥지를 만들고 산란한다. 동강에서 많은 개체수가 발견돼 왔으나 최근 들어 밀렵 등으로 그 수가 줄고 있다. 철새인 청둥오리가 터세화돼가는 경향이 있다. 습지나 연못, 개울 등에서 주로 수소동물을 먹고 사는데 동강 상류 지역도 중요한 서식지가 되고 있다. 겨울에는 물이 생활을 하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짝을 찾아 분가한다. 알은 6개에서 12개까지 낳는다.
동강 상류 지역에 서식하는 새들은 어치, 까막닭다구리, 새홀리기, 황조롱이, 소쪽새 등으로 다양하다. 그것은 이 지역이 조류에게 매우 다양한 서식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숲과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사람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과 먹이가 되는 물고기가 풍부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상류 지역은 바닥의 경사가 심하고 물살이 센 여울이 많다. 얼음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 고유 어종. 커다란 눈과 아름다운 무늬가 특징이며 자갈이 깔린 깊고 맑은 물에 산다. 얼음치의 먹이가 되는 다슬기는 돌에 붙은 유기물을 먹고 산다. 이처럼 상류 지역은 수생 생물의 건강한 먹이 사슬이 유지돼 있다. 최근 들어 상류 지역에도 관광객들이 점점 접근해 오고 있다. 하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하기는 해도 래프팅 관광객들이 이곳까지 들어오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동강 상류인 정선에서의 래프팅 행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래프팅이 허용되어 왔던 이곳이 바로 상수원 보호 지역이었던 것이다. 통제돼야 할 것은 반드시 통제돼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이 남용될 경우 강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동강이 아름다울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지속적으로 보존돼야 한다. 강도 보존되고 사람도 통제받지 않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일본 고치현을 관통하는 196km 길이의 시만토강. 구불구불한 모양부터 시만토는 동강과 많이 닮았다. 일본 최후의 맑은 강이라는 제목으로 NHK에서 이 강을 소개한 이후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주민들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됐고 시만토강은 오염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오게 하는 길은 강을 살리는 것임을 알게 됐다. 일본 사람들에게 시만토강은 모두의 보물로 깊게 각인돼 있다. 시만토강을 살리기 위한 기본 방침은 강을 원래 있던 그 상태로 돌려놓는 것. 그래서 물고기도 살고 수소곤충도 살고 아울러 사람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강 살리기에는 고치현 공무원과 주민이 공동으로 업무를 분담했다. 먼저 하천의 장애물을 없애는 일부터 시작했다. 군데군데 돌을 놓아서 물의 흐름을 조절하면 물살이 빠르기에 따라 자연히 물고기도 몰려들게 된다. 또 자연에 가까운 하천을 만들기 위해 주민 네트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콘크리트 지방에 흙을 덮어 녹색 지방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사업은 주민 네트워크에서 아이디어를 냈고 행정 쪽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만토강 보존운동의 내용 중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하수 처리 방식이다. 取りまして、でこちらへ流れましてね。でこの下に水路のパイプがあるんですが。 공무원 히로유키 씨가 개발한 이 하수 처리 시스템에 붙인 이름은 시만토 방식. 깨끗하게 처리된 물만 강으로 흘려보내겠다는 의지가 그 이름에 담겨 있다. 시만토 방식으로 불리는 이 수질 정화 방식은 화학약품 대신 수치나 돌,
썩은 나무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현재 시만토 방식 하수 처리 시설은 고치현 내에만 16기가 가동 중이라고 한다. 고치현 정부총사 내에 시만토강 대책실이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의 조정 역할이다. 3つぐらい挙げますと、車で来られた方、河原への水辺までは入らないようにする。駐車ゾーンを作って整然と保ってもらうと。だから生活の場で例えば遊びで来ると花火をどんどんやるんですけど、あれはもう9時以降禁止させてもらう。で当然3つ目はゴミは全部持ち帰ってゴミゼロの地域を作ろうと。そういうのを旅行者の方にも守ってもらおうと。そういう形で作ってもらう。 관공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적 역할을 한다. 단체 수는 21, 회원은 1000명이다. 難しいところはね、人によってそれから市町村によって温度差があるんですよ。で、本当に四万十川を大事に思っている人と、まあそうでもない人と、それからそんなことを言っとらんと金儲けせないかん人と考え方がいろいろありましてね。 それを同じ目的で活動してもらうというためには説得力が必要ですからね。そういう面が非常に苦労します。 주민들은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 강의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시만토강이 살아난 것은 관청, 지역 주민, 관광객 이 세 주체의 노력에 의해서였다. 관청은 건축물의 인허가, 상수원 지역 보호 등 최소한의 규제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주민들은 당면한 이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위해 강의 보존에 투자하는 쪽을 선택했다. 관광객들은 주민들이 정한 시만토강 살리기 룰을 철저하게 지켰다. 씻은 쌀 가져오기, 강에서 세탁 안 하기 등이 그것이다. 동강을 관할하는 관청은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지역 주민들은 동강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관광객들은 동강에 대한 애정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동강으로 몰려온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동강을 급한 위기에서 구해내는 일을 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로 인해 동강은 지금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다. 일 년 전과 지금 동강은 많이 변해 있었다. 자갈톱 여기저기서 알을 품고 있어야 할 흰목 물대새의 모습과 그 많던 얼음치의 산란탑은 지난해 촬영한 동강 화면 속에서 기록으로만 남아있다. 동강에서 비오리는 비오리의 몫이 있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몫이 있다. 물까마귀가 다시 오게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동강이 존재하는 동안은 본래 모습이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줄 때 동강은 더욱 아름답다. 저